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과제로 제시된 과제 프린트 3에 대한 풀이 강의입니다. 과제 프린트의 정답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프린트 3을 봐주세요. 전표 작성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스마트 AI 플러스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는 증빙 자료를 보고 입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조하였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정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을 나열하시오 문제입니다. 표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대체교재 116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빈칸을 잘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 1학년 때 배운 기억을 살려서 한 번에 통합 계정을 사용해서 명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 채권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를 할 때, 우리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 채권을 두 가지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음이라는 수단을 기준으로 우리 두 가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어음이 있는 경우와 어음이 없는 경우로 나눴을 때 어음이 있으면 이제 받을 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음이 없고 우리 대신에 구두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말로써 돈을 이제 받는다면 외상 매출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서 정리해 주세요. 또 다음 채권 항목은 미수금이 있습니다. 자, 미수금의 정의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매출 채권과 달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사용을 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 선급금이 있습니다. 자, 선급금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금을 이제 먼저 지급한 경우에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또 대여금이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차용증이라는 것을 받고 금전을 빌려준다면 단기, 1년 이내라면 단기, 1년 이후라면 장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우리 출장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짧게 살펴보자면, 자, 돈은 지급이 되었으나 아직 사용한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채권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계정인 채무 계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의 반대 계정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역시 어음이 없고 구두를 사용해서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렇다면 받을 어음의 반대 계정인 지급 어음이 있습니다. 자, 지급 어음은 우리 어음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미수금의 반대 계정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 역시 우리 다른 말로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경우 사용을 합니다. 대여금의 반대인 차입금이 있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을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자어로 얘를 풀이하자면 빌릴 차에 들어오림입니다. 돈을 빌려서 이제 들어온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빌려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차입금은 우리가 빌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계정이 되겠죠. 차입금 역시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후면 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금입니다. 자, 가수금은 보통 원인 불명이라는 키워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채권과 채무 계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거래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떠한 거래처에서 돈을 빌렸는지 혹은 어떠한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주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증 시험에서 이러한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으면 감점이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또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정기 예금의 경우 일정 기간 목돈을 넣어두고 우리 이자를 받는 것이고 정기 적금의 경우는 매달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금액을 이제 입금을 한다면 우리 만기일에 목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후에 목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로 이제 장기성 예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도 거래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은행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는 점이니 꼭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출금 전표 작성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의 감소 거래로 거래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우리 출금 거래라고 한다. 전표 입력 시 구분란에 괄호를 입력하면 출금으로 표시되며 차변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을 입력하면 출금으로 이제 표시되며 차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입금 전표 작성하기. 현금의 증가 거래로 우리 돈이 입금된 거죠.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입금 거래라고 한다. 전표 입력 시 구분란에 괄호를 입력하면 입금으로 표시되며 대변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2번을 입력하면 입금으로 표시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는 현금과 관련된 거래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대체 전표 작성하기입니다. 거래액 총액 중 일부가 현금인 거래나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거래일 경우 전표 입력 시 구분란에 대체 차변은 괄호를, 대체 대변은 괄호를 입력하고 각 계정 과목을 직접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는 3과 4를 써주세요. 자, 차변의 경우에는 3번, 대변의 경우에는 4번을 입력해서 현금 거래일 경우나 현금이 아닐 경우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일반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이렇게 대체 전표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 온라인 학습과제 프린트 3번을 풀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게시판이나 댓글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일반 전표를 입력해 보기 이전에 직접 분계를 연습하기 위한 몇 가지 보충 문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풀어보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온라인 학습과제 복습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증빙 자료가 나와 있고 이 증빙 자료를 통해서 우리 분계를 수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금 전표 작성하기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주 일신 상사 귀하라고 나와 있고 지금 식대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량, 단가, 금액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금액 총 5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설명 봅시다. 관리부 사원의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1, 분계를 수행하시오. 차변, 대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현금을 지급하고 이제 수취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우리 차변에는 무엇이 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복리
후생비입니다. 자, 복리후생비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수증에서 확인한 5만원이 되겠죠. 자, 복리후생비 5만원 차변에 써줍니다. 그렇다면 대변에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를 우리 나중에 실제로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입금전표 작성하기입니다. 자, 역시나 우리 먼저 이 서류를 확인하도록 해야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금액입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그리고 여기 상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 우리 꼭 뭔가 입력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는 채권 계정이므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래처 입력의 경우는 우리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했을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분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회수했으므로 분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차변에 이제 현금, 자, 금액 300만원을 써줍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의 회수이므로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써줍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이 거래처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입금표에 지금 일신상사 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주 일신상사가 되겠죠. 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 입금전표 작성하기 관련된 분개를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볼 것은 대체전표와 관련된 분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대체전표 작성하기 분개입니다. 한번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수령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강동주유소라고 되어 있네요. 자, 휘발유 금액 8만원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부 사원에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은 이제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유한 돈은 우리 어떠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 금액은 8만원이 되겠죠. 다음 이제 대변에는 무엇이 와야 될까요? 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아까 사용하기로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8만원을 써주고 이 또한 이제 거래처를 써주어야 합니다. 거래처는 이제 그쵸, SK 강동 주유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와 관련된 이제 증빙 서류를 보고 우리 분계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표 입력의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